방송 2화 만에 시청률 6.8%를 기록하며 화제성을 불러일으키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JTBC에서 새로 시작한 옥시 부인전입니다. 사극이 귀한 현 시점에 가뭄의 단비 같은 좋은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임지연과 추영우 배우인데요. 특히 영우 배우는 천승위와 윤석염이라는 1인 2역을 선보이고 있죠. 두 캐릭터는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피지컬을 지녔다는 부분에서는 비슷한데요. 하지만 가치관부터 추구하는 목표까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바로 구더기를 자신의 모든 걸 바쳐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드라마는 왕좌를 차지하려는 사내들의 정치극도 여성들의 궁중 암투극을 다룬 드라마도 아닙니다. 또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인 이야기도 아니죠. 이는 신분제도가 엄격한 조선시대에 노비가 어떻게 양반의 정실 부인까지 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이 작품은 두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542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남편이 뒤바뀐 실제 사기 사건과 1607년 선조 때 실제로 벌어진 가짜 남편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죠. 마르틴 게르의 귀환과 이항복 소설 유연전을 재해석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의 첫 도입 부분부터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노비에서 양반집아씨로 신분 세탁한 구더기가 종국에는 신분 이탈로나 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당당함을 보여주죠. 그럼 천한 노비가 어떻게 양반집 정실 부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스토리 지금부터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구더기는 노비와 노비 사이에 태어난 찐노비인데요. 그의 주인은 가진 재산은 많으나 출신이 변변치 못한 졸부 집안이었죠. 그러다 보니 인성이 개판인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 집에서 일하는 노비들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구더기모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자 산채로 산에다 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사소한 잘못에도 매질을 하는 정말 폭력적이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뿐인 딸 소혜조차도 포악하고 광기가 흐르기는 매한가지였는데요. 자신이 할 일조차도 몸종인 구더기에게 모든 걸 시키기 일쑤였죠. 하지만 오히려 구더기에게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양반으로 살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구더기는 노비이지만 타고난 영특 함덕의 글쓰기뿐만 아니라 세마기는 물론 손재주마저 뛰어났죠. 게다가 천성이 착하다 보니 남을 돕는 일에도 주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구더기를 도와주려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구더기의 꿈은 단 하나였는데요. 돈을 모아서 현재의 노비에서 도망쳐 바닷가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것이었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시장에 나가 필사등 돈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고 뭐든지 했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양반집 도령인 송서인이죠. 물론 첫 만남에는 그가 변장을 하고 있었기에 같은 노비인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반집 도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게다가 알고 보니 이 도령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소혜아 씨의 정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더기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소혜 말을 어기고 또다시 돈을 벌려고 외출했는데요. 하지만 평소 같으면 절대 있을 리 없는 그 장소에 소혜가 나타난 것이죠. 구더기가 만일 그에게 걸리는 날이면 그는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는 날인데요. 그는 소혜 눈을 피해 숨을 장소를 찾고 하필 그 집이 송서인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장소에 소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결국 그는 송서인 방에 숨게 되고 이것을 소혜에게 들키게 되죠. 결국 구더기는 자신 정인에게 꼬리쳤다는 이유로 소혜에게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멍석마리를 통해 자신뿐 아니라 아버지까지 사정없이 매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구더기는 아버지와 함께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몸이 좋지 않은 아버지는 짐이 될까 혼자서 떠나버립니다. 구더기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주막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자신의 인생이 바뀔 귀인을 만나게 되죠.
그가 바로 진짜 옥태영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청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신으로 생활해오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요. 장거리 이동에 피곤함을 느낀 그들은 주막에서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행랑에 들어있는 값비싼 물건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도적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구더기만 살아남게 되고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신이 돌아온 구더기는 자신이 있는 이곳이 옥태영의 집임을 알게 되죠. 그런데 노비인 구더기가 어떻게 양반집인 옥태영의 집에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가 끼고 있던 반지 덕분입니다. 그 반지는 옥태영의 할머니가 태영에게 준 반지였는데요. 평소 태영은 형제 없이 자라다 보니 너무나 외로웠다고 하죠. 그런데 노비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너무나 잘 통하는 구더기였는데요. 구더기의 딱한 사정을 듣게 된 아버지가 그녀를 양녀로 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더기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고 태영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반지를 그에게 끼워준 것이죠. 관아에서 발견했을 때 구더기만 살아있었는데요. 반지를 끼고 있는 구더기를 보고 그가 손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구더기는 결국 태영의 할머니에게 자신은 태영이 아님을 사실대로 말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부녀를 죽인 도적대를 알고 있음을 말합니다. 결국 구더기 덕에 자신의 아들과 손녀를 죽인 범인들을 잡아 처벌을 받게 하죠. 그리고 노비인 자신을 처음으로 인간으로 대우해준 그들을 죽인 도적에 분노하게 되는데요. 너희가 빼앗은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소중한 꿈도 빼앗았다고 말이죠. 게다가 너희가 죽인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도울 사람이었다며 죽어서도 결코 극락에 가지 못할 거라며 강한 울분을 토해내죠. 말 많고 탈 많은 부인들 모임인 자모회에서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구더기를 두고 여러 말들이 많은데요. 건방이 하늘을 찌른다느니 도적대에게 몹쓸 짓을 당한 게 아니냐는 등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죠. 우연히 이 소리를 듣게 된 구더기는 그들이 보내온 편지에 시로써 답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남의 슬픔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을 통쾌하게 한방 먹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된 태영할머니 한씨 부인은 그의 영특함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구더기는 더 이상 태영의 행세를 할 수 없다며 스스로 집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만류하는 한씨 부인이죠. 아씨 덕분에 살았으면 그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태영이의 마지막 뜻이 너를 거두는 것이었으니 그 뜻을 이루어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는 한씨 부인인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태영이가 되라고 말하는 그는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종 백이로부터 천승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 내용인즉슨 자신에 대한 얘기였던 것이죠. 결국 호기심에 백이를 따라 나서게 되고 그곳에서 송서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천승휘의 원래 이름은 송서인이고 송대감의 서자이죠.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죽었다는 사실까지 듣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예상외로 사람들이 그의 글에 너무나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승휘는 전기수가 되기로 하고 잘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 춤까지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점점 유명해지면서 그 소식이 아버지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천승휘를 찾아온 송대감은 천박하다며 노발대발하는데요. 또다시 자신 귀에 송서인이라는 이름이 들려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떠나버리죠. 그래서 그는 천승휘라는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가 전기수로서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유명해지면 구더기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고 하죠. 그는 구더기를 단두차례 만났을 뿐인데 영혼까지 뺏겨버린 듯한데요. 자신의 책 이야기를 구더기와 자신 이야기로 채운 것도 구더기에 대한 그리움과 그를 찾기 위한 것이었죠. 천승휘는 구더기가 도망칠 당시 추노꾼에 잡힐까 전 재산을 추노꾼에게 던져주며 쫓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천승위가 구더기에게 함께 떠나자고 했을 때 그는 정중하게 마음을 담아 거절합니다. 이는 그에게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는데요. 자신은 옥태영 덕에 살았기 때문에 자신 꿈을 위해 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씨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화에서는 옥태영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는데요. 자신이 너무나 아끼던 몸종배기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백이 엄마 막심은 백이를 죽인 범인이 백도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백도광은 백이를 좋아했었죠. 그래서 수시로 그의 집 앞을 드나들었었는데요. 그리고 한양으로 공부하러 떠나기 전에 백이에게 함께 떠날 것을 제안했죠. 그런데 백이가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막심은 백도광이 자신을 따라가지 않는 백이에게 앙심을 품고 죽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비지만 자식 죽음 앞에서 이성적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막심은 송씨 부인을 찾아가 백도광이 백이를 죽였다고 소리치죠. 그러다 멍석말이 당하기 직전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멈추라고 소리치며 등장하는데요. 바로 옥태영입니다. 그가 관아에 신고를 한 후 그들과 함께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부임한 현감에게 백이가 타살 증거가 있으니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이를 막무가내로 거부하던 송씨 부인은 결국 체포되어 압송됩니다. 3화 예고편에서는 백이의 죽음을 놓고 수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백도광이 죽인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멈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에 옥태영은 증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증좌를 없앤 것이라며 정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이 싸움에서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몹시 궁금한데요. 자모회 부인들은 설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져서는 안 된다며 맞서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새로 부임한 현감은 공정한 판결로 유명한데요. 과연 그들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쩌면 백이를 죽인 사람은 백도광이 아니라 송씨 부인으로 보이는데요. 그 또한 포악하기로 유명하죠. 노비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인두로 지지는 일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죠. 아마도 백도광이 백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떼어놓기 위해 백이를 죽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현재 현감 성규진을 부른 것은 한씨 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의 청렴 결백함은 옥필승과 많이 닮아 있죠. 만일 옥필승이 도적대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현재 현감 성규진처럼 청수현을 청렴한 곳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죠. 8화 엔딩에서는 성규진이 구더기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데요. 노비임에도 억울한 죽음에 한을 풀어주려는 옥태영의 행보가 인상 깊었던 것이 아닐까 싶죠. 이때 옥태영을 지켜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성규진의 맏아들인 성윤겸입니다. 예고편에서 그는 옥태영에게 직접 외지부를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하는데요. 외지부는 현재로 보면 변호사에 해당하죠. 이는 진짜 옥태영의 꿈이기도 했는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대신해 대변해 줄 수 있는 외지부가 되는 것이 그의 꿈이기도 했죠. 현재 옥태영 또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진짜 옥태영에 버금갈 만큼 어려운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알죠. 또 다른 차미령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그와 외지부 집무실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옥태영이 실제 외지부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규진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아끼던 태영을 첫째 며느리로 맞이하고 아들보다 더없이 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천승휘와 똑같이 생긴 성윤겸과 혼례를 치르는 것으로 보이죠. 성윤겸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그는 무예 실력이 뛰어나고 뛰어난 학식 수준과 심성이 아주 따뜻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양반가의 적장자임에도 기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학당의 도령들과만 어울린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청수연의 규수들은 누구나 눈독을 들이는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한 가지 남들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왠지 인물 소개란에 이문구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는 기방 출입을 절대 하지 않고
학당 도령들이나 사내들과만 어울린다는 소문이 있다고 되어 있죠. 어쩌면 남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성윤겸에게는 동생 성도겸이 있는데요. 인물 소개란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형수님 바라기라고 되어 있죠. 집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친척 집으로 가려던 어린 도겸을 옆에서 지켜준 이가 바로 태영이라고 했는데요. 게다가 집안의 명예와 가산을 되찾는 태영을 보며 형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에게 있어 태영은 엄마이자 연인이며 유일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도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형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형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 모두 탐내는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태영과도 너무나 닮아있는 미령이라는 여인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옥태영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도 어쩌면 미령이라는 여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령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옥태영은 모두에게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미령의 인물 소개란을 보면 그는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령과 태영은 외지부 집무실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태영은 이타적이고 똑부러진 그녀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되어 있죠. 눈치 빠른 미령은 태영의 마음을 눈치챈 듯 외지부 일을 돕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태영과 미령 그리고 도겸과 미령이 가까워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란의 이문구를 보면 그가 의도적으로 태영에게 접근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이 미령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게다가 준비는 끝났고 시작은 이제부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미령은 옥태영이 노비였던 구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를 잡기 위해 도겸과 태영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의 계획대로 태영이 구덕이라는 증거를 잡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그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더구나 노비가 양반집 정실 부인으로 산다는 상상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쩌면 태영이를 좋아하는 천승위와의 만남에서 누군가 구덕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고발하지 않을까 싶죠. 최종화에서는 처음 도입부 장면처럼 결국 구덕이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만인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천승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지막 순간까지 태영을 보호해주려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노비로 태어났지만 오히려 양반보다 더 양반 같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왔다면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